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가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대표이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께서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2일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일반 현황 및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정종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교류재단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성겸 복지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봉진 전략경영실장입니다. 다음 한지연 한미교류 1팀장입니다. 한 팀장인 현재 공석인 한미국제교류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유경 한미교류 2팀장입니다. 다음 전국봉 국제교류팀장입니다. 다음 박근양 외국어교육팀장입니다. 박 팀장은 공석인 세계시민센터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현진 외국인 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재단 소관 2024년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가름하기로 하고 8페이지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네 분야로 나눠서 한미 친선 분야, 국제교류 협력 분야, 외국인 지원 분야, 어학 역량 강화 분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미 친선 분야로 주한미군 협력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미군 관련 기관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간담회 추진을 통해 미군 지원 협력체계 기반 강화 및 공식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캠프 험프리스 및 오산 공군기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총 5회 운영하여 33명이 참여했습니다. 연말 12월에는 총평을 개최하여 당해 평가 및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똑똑 패밀리 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주한미군과 평택 시민의 펫 매너 의식 고취 및 공감 형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26일에는 시 축산반려동물과와 협업하여 1차로 반려동물 합동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10월에도 시와 협업하여 반려동물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당부하셨던 재활용품을 활용한 그런 애견용품 만들기 사업 등도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피프렌즈 여름 캠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미
학생들이 교류하며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경험하고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한미 초등학생 각 80명을 모집해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다양한 체험활동과 레크레이션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장애인 학생 10명을 특별히 선발 참여시킬 예정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피플루언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인 약자 피프와 인플루언서의 합성으로 영상 제작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1, 2기 참여자 20명을 모집 완료하여 6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추세에 따라서 동영상은 챗GPT 등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한미 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단체 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지원하고 비슷한 취미를 가진 시민과 주한미군의 동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주한미군 봉사단체와 협업해서 영어 교육 봉사 동호회 헬로 프렌즈라는 회를 운영하였으며 또 4월에는 미 35 방공포회단 장병과 함께 신장동 일대에서 거리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선정된 2개 단체들이 전통문화 체험과 김치 체험 등의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 한국 소개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설날 행사 시 해금 연주 공연 운영, 또 부활절 행사 시 퓨전 마술 공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한식 요리 사업, 요리교실 사업 우주 중요성을 감안해서 한식 소개와 더불어서 계절별 한식의 다양함을 분기별로 알리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소개 사업의 대상 주제를 음악, 문학, 건축 등 다양화하고 지역 자원을 폭넓게 활용하여 반영하라고 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국 문화체험 사업 예산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였고 더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국어 교실입니다. 입문반부터 고급반까지 수준별로 한국어 수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월부터 3월까지 운영한 1기는 총 48명이 등록하였고 현재 2기는 115명이 등록하는 등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 네이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평택에 주둔하는 주한미군과 시민 간 다양한 한미 친선 우호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대행 사업으로서 한미 친선 축제 및 음악회 등 14개 사업이 있습니다. 4월에는 미군 전입 장병과 군속 대상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인 평택 리빙 101을 실시하였고 5월에는 한미 친선 한마음 축제와 댄싱 카니발, 젊은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초 의원님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상인과의 소통을 강화하라는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연초부터 팽성, 송탄, 상공인회 등을 포함해서 축제 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이상 한미 친선 분야 사업을 마치고 두 번째로 국제 교류 협력 사업 분야입니다. 16페이지 해외 교류 도시 협력 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인적 교류, 예술단체 파견 및 초청 연수 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사업을 통해 재단과 시 해외 우호 교류 도시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츠야마, 싱가포르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류 참가자를 모집해서 7월과 8월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11월에는 해외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외 국제교류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평택시와 유사한 여건을 가진 해외 도시를 발굴하여 민간 교류를 통해 사업 다변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6월에는 관내 국제교류 관련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과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과 10월에는 평택시와 유사여건 해외 도시 네트워킹 및 교류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전국 국제교류 기관과 국제교류 협력 네트워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계 문화주간 운영 사업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일주일간 유엔사 문화주간을 개최하여 평택에 소재한 유엔 사령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10월에는 평택시와 일본 마츠야마 교류 2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일본 문화주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국제아동미술교류전입니다. 본 사업은 주한 외국공원 등 해외 네트워크와 협업하여
전국 내외국인 어린이와 해외 아동 대상 미술 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평택시 해외 교류 영역을 확대한 사업입니다. 각 대사관과 우호도시 등 해서 총 27개국 작품 250점을 모집해서 5월 11일부터 2월 5일간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함께 개최한 세계아동 사생대회에는 내외국인 초등학생 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미술 교류전에 초청된 일본 마사야마시 학생 2명은 관내 주요 문화시설과 시의회를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순회 전시전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 현재 참여할 5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평택시청 및 평택역사 내 7, 8월 중에 순회 전시를 개최해서 많은 시민들이 세계 아동들의 작품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어 회화 동아리 활동인 외국어 톡카페는 1분기 150명이 참석하였고 현재 2분기 11개 반을 운영 중입니다. 또는 11월에는 관내 대외국인 대학생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속가능 발전 목표 포럼을 추진하여 글로벌 시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단체 국제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우수한 국제교류 민간단체를 활용하여 내실 있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을 통해 민간 국제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이미 선정된 관내 2개 민간단체의 국제 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11월에는 사업 결과를 종합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야로 외국인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22페이지 글로벌 인턴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외국인 대상 공공기관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언어권별로 대민 업무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영어, 중국어, 러시아가 가능한 거주 외국인 인턴 3명을 채용하여 거주 외국인 대상 언어별 생활 정보와 일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어별 상담을 통해 외국인 상담센터의 업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통합 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언어, 법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6개 언어가 가능한 통번역 서포트주 24명을 선발하였고 법률, 체류, 노무, 심리 등 5개 분야 전문 상담사 1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다문화 가족 상담 전문 경력을 보유한 심리 상담 전문위원 1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번역 서포터즈와 전문 상담사를 활용해서 거주 외국인 대상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찾아가는 한글 문화 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거주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교실 및 한국 문화 이해 교육 제공으로 지역 내 안정적 정착 지원과 상호 문화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와 기관 7곳에 한국문화 체험을 위한 강사를 파견하여 태권도, 전통놀이 수업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외국인 주민 소통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주민 대표자 회의와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에 평택시에 거주하는 네팔, 베트남, 인도, 중국 등 8개 국가 출신의 외국인 주민 대표자를 선발하였고 일본과 몽골 국가 2개의 관내 외국인 커뮤니티를 선발하여 다양한 활동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주 외국인 주민 대표자들과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별 외국인 커뮤니티 행사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다문화 공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글로벌 서포터즈입니다. 본 사업은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시와 재단을 홍보하고 재단의 주요 행사에 대한 평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내외국인 28명의 서포터즈 선발하고 위촉장 수여 및 활동 소개 등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선발된 서포터들은 SNS, 블로그 등 주요 온라인 매체를 통해 평택시와 재단 행사를 홍보하고 프로그램 개선점 도출과 개선안 제시를 위한 사업 평가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계 시민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학생 대상 세계 시민 의식 함양 교육 운영 및 국제교류 전문가와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시키는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세계 시민 교육은 지난 5월부터 10개 교회 월별로 찾아가서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명사 특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8페이지 세계문화체험입니다. 본 사업은 내외국인이 함께 세계문화 소개 및 음식 만들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민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거주 외국인들이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현지인 강사를 통해 시민과 관내 외국인들이 함께하는 음식 만들기 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다문 학생과 한국 학생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의원님이 당부하신 다문 학생과 한국 학생이 상생하는 프로그램 기획 부분을 특별히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학 역량 강화 사업 분야입니다. 29페이지 언택트 영어 사업입니다. 4월까지 소셜미디어 매체를 활용해서 기초 영어 표현을 제공하는 SNS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17,78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동영상 학습 기능이 들어간 신개념 교재 토킹북을 제작해서 디지털 영어 교육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영어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어 체험 활동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까지 겨울방학 캠프와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각 2회씩 운영하였고 4월 평택 가족 페스티벌 행사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월까지 일일 체험 방학 캠프 영어 체험 부스를 운영해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상회화입니다.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초중학생 대상 방과 후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상반기 149회 실시하였고 국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성인 영어 회화 수업도 20회에 걸쳐서 4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성인 회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 대상으로 한 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기초 학습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화상교육을 132회 운영하여 504명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교육 취약계층이 다수인 학교를 선정해서 6회에 걸쳐 드림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잉글리시 스쿨입니다. 원어민 미배치 10개국을 선정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4월까지 1943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학교별 특성에 집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영어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문화활동적 접근을 통한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한국어 영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도시 평택으로 도약하기 위한 언어 특성화 지역 기반 조성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참가자 모집 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였고 8월에 예선 심사를 거쳐 9월에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 대회와 국내 교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 평택시 국제교류재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복지환경위 소속으로 재단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앞으로 복지환경위를 떠나시더라도 국제교류재단을 잊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교류재단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재 의원입니다. 저희 국제교류재단으로 오셔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주요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의견들을 반영해 주셔서 그 사업들을 더 풍성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굉장히 더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직원분들 어떠셨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힘드신 만큼 또 보람도 그만큼 더 배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예, 대단히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제교류 재단의 운영 중인 그 차량이 몇 대이죠? 아, 차량이요? 네네. 총 6대 있습니다. 6대요. 그럼 그 6대 모든 그 차에 그 우리 그 재단의 로고가 다 붙어 있죠? 지금 있나요? 한 대만 부착돼 있고요. 나머지 렌트카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건 아직 부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총 6대에서 한 대만 우리 교류재단의 그 로고가 붙어 네, 있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네. 안 붙어 있다는 말씀이신군요. 왜냐면 저희 그 실외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그 차를 보면은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시청의 로고와 함께 또 뭐 슈퍼오닝 쌀 이렇게 홍보도 하면서 그 차가 운행할 때는 모든 시민들이 또한 외부에서도 오는 시민들이 아 저거는 공공의 시의 차구나라고 하면서 홍보도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교류재단도 그 6대 운영하는 차에 그렇게 우리 그 국제교류재단의 뭐 로고가를 붙여서 예. 거기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거기에 뭐 글을 써 넣어서 우리 평택시를 출장을 하고 또한 외부로 출장을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평택의 국제교류재단의 차를 알게 되고 또한 홍보 역할도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출장을 간다 할지라도 그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신뢰가 되지 않습니까? 사적인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차도 그렇게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네. 큰 일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차량을 전기차로 많이 교체를 하면서 새 차가 많아서 아직 그거가 좀 못했는데요. 예, 도구를 다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저희 국제교류 재단으로 그 시청의 그 한미 국제교류과 말씀. 교류과에서 그 우호 도시가 네. 이쪽으로 다 넘어왔죠. 보도시를 넘어왔나요? 설정하는 거는 시의 권한이고요.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인 교류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전부 다 이관을 하지는 않은 이관을 건가요, 하는 아직? 사항은 아니고요. 그걸 체결하는 권한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그 체결이 되면은 그 도시와의 교류 사업을 교류 하는 사업을 것을 하는 저희들이 거죠.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이 그 저희 그 평택의 그 한미 국제교류과에 예. 들어가 보니까 직원이 20명이에요. 네. 그러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그 업무를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대표이사님께서는 직원이 그때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에서 보면은 평택시 중장기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택시에는 이러한 그 점검을 용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과를 보니 정말로 그 하나의 업무만을 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직원이 그 팀에. 예를 들어서 평택 국제 평화 안보 포럼을 연 1회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업무만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느 곳에는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곳은 일을 더 하고 싶어도 열정적으로 하고 싶어도 직원이 부족하다 보니 하지를 못하거든요. 이러한 굉장히 불균형적인 지금 현재 그 조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조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러한 거를 반영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원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피력을 하셔서 예. 이번 그 조직 운영 방안에 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그 올해가 우리 국제의료재단이 10주년입니다. 설립한 지 10주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1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그 상임위 모든 위원님들께 새로운 10년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책자를 받았습니다. 네.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모든 것을 할 때 용역을 주거든요. 그 직원분들이 그 경력을 통해서 더 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더 힘이 들겠죠. 그러는데 국제의료재단에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게 그 10년을 중장기적 발전 계획을 여쭤보니까 직원분들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되는구나. 그래서 그 리더자의 그 마인드가 어떤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 조직이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시의 모든 공무원들께서 좀 심도 있게 성찰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직원분들이 10년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려면 업무를 하면서도 또한 직원이 부족함에도 이걸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업무 외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너무 일을 시켜서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도 할 것이고 이걸 하시면서 뭐 어떠셨습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의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니 저는 생각할 때 그쪽에 각 분야별로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이나 기술적인 분야는 아마 외주를 줘야 될 분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분야는 제가 이제 평생을 공부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쪽에 외주를 줘도 뭐 큰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론도 있지만 실무가 더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10년씩 근무한 직원들이 하는 게 저는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이론만 가져와서는 그게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직원들이 잘 따라와서 잘 해줘서 제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직원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지만 또한 그만큼 앞으로의 직접 이제 10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10년 안에 한 분도 이제 뭐 이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굉장히 잘 추진되리라는 어떤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평택시에서 출자 출원한 그 5개의 재단이 있습니다. 경영 평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나등급이더라고요. 가나다라 중에서 가등급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 나등급이에요. 저희 대표님께 언제 저희 교류재단에 오셨냐고 여쭤본 게 이것이 23년도 평가거든요. 근데 23년도 7월 달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근데 22년도에는 같은 나등급인데 90.19점으로 나등급이었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87.59로 나등급. 그러니까 2.60이 좀 하락이 됐습니다. 24년도에는
등급을 좀 상향 조정을 하셔서 가등급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생깁니다. 대표이사님의 그 열정과 또한 직원분들의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합해진다고 한다면 저희 평택시의 모든 그 재단에서 그 본이 되는 탑이 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무거운 그 그 등급을 설정을 하나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등급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점수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작년 말씀드린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올해 8월달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직원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 훈련이 잘 돼 있고 경영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그 업무 방향에 대해서 참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등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 국제아동미술교류전에 이제 5월 11일 날에서 요일까지 하고 지금 현재는 순회 중에 있습니까? 어저께 이제 저희 다목적대에 있는 전시를 이제 해체를 하고요. 네. 이제 7월부터 이제 순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학교를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5개의 학교가 어디입니까? 5개 학교 혹시 아세요? 지금 그 관내 학교에 그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학교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선정을 하면은 이제 5개 학교를 중심으로 6월 말에서 7월 말 정도 학교가 방학하기 전까지 순회 전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5개 학교를 선정하신다는 예,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 들어오는 학교마다 다 할 수는 없나요? 어려운가요? 예. 네. 그 대상은 작년에 이제 4개 학교를 했는데요. 네네. 올해는 또 확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5개 하나 학교를 확대해서 이제 예. 하시는 분데 점차적으로 또 갑자기 업무가 많아지고 그러면 또 그러한 어떤 또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조절을 해주면서 하시되 그 저희 평택시에 어떤 다문 학생들이 많은 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육자님께 부탁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때 이제 그 전시할 때 말씀드렸더니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교육청과 함께 잘 그 얘기를 나누셔서 꼭 해야 하는 그 학교에 5개 학교를 잘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행사 직전에 그 환담장에서 그 국제아동 교류미술전에 참여하는 나라 대사분들과의 환담도 굉장히 무척 좋았고 신선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이번에 그렇게 대표사님께서 하신 건가요? 예. 그 이제 과거에도 이제 각 주한 외교 공간에 이제 참석을 요청하긴 했는데 네. 올해는 이제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대사가 왔고 또 그 이후에 또 과테말라 대사가 또 와서 5개 대사가 오셨고 네. 뭐 대사가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게뿐 아니라 이제 그 이외에도 다른 공간에서도 많이 오셔서 본인들이 제출한 그 아동 미술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네네, 그 의미를 맞습니다. 갖다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본 의원도 그렇게 느껴서 예. 굉장히 예. 그 촘촘하게 잘 우리 그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이 날이 갈수록 그렇게 해주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창립자이신 우리 조순조 선생님을 기억할 수 있는 코너를 이제 그 첫날에는 이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 또 바로 중심 그 어떤 그 메인 코너로 이제 예. 또 옮겨주셨다고 해서 그것 또한 감사를 깊이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내년에는 할 때는 어떤 그 조순조 선생님의 그 유작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그 의논을 이제 조순조 선생님과 함께 하신 분들에게 좀 자문을 받으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가를 의논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7개의 어린이들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맞춰주신 게 감사를 한데 거기서 이제 식전에 보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친구들, 무대에 올라가는 분들 이제 어른이셨어요. 이제 말씀을 예, 드렸지만 맞습니다. 예.
그날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러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 아이들이 거기서 좀 끼를 발휘하고 예. 할 수 있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네,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우리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건 좀 굉장히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해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 우호도시 맞자마 아이들도 이제 예. 그 미술전에 참여를 하고 그 가족을 예. 굉장히 초대해 주셔서 의미 있다 그 가족에게는. 예. 그래서 이제 또 제안드리는 게 그 가족과 그 어린이들이 저희 평택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그 좋은 추억과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평택시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사진첩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예, 예. 또 선물을 해주면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다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것이 바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이다. 홍보를 어떤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연구를 하면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할 때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행사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네. 아직 전달은 못했는데요. 네.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날 오신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식사도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도 방문하도록 또 이렇게 주선해 주신 의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년에는 그 공식적으로 시의회에도 네. 거기다 넣어서 해주시고 그 친구들이 체험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커가면서 더 꿈도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의원이 되고 싶은 생각도 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그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의회 공식적으로 좀 그 프로그램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1차적으로 여기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최선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세입 세출에서 일반 회계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2023년도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회계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제가 82억 4,131천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년도는요? 거기 24년도 개념이고 23년도는 제가 한 72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72억이요. 예. 자, 혹시 지금 4페이지 보면 네. 2024년도 예산 규모에서 예비비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예비비가? 예비비는 항목상 전체 예산에 얼마로만 정할 수 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담당자 예비비는 총 예산의 1%인데요. 네, 저희가 100분의 이 1이죠. 예비비를 많이 편성해 놓은 거는 전년도 잔액을 예비를 편성해 놨다가 그 다음 연도 예산 요구할 때 차감에 의해서 보관하는 용도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자, 예비비는 어느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항목이 생긴 겁니까?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 144조에 의거해서 확보를 하고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비비 항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출연기간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요, 그 예비비를 인력 증원 봉급 예비비와 정현원차 예비 봉급 예비비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비비와 통상임금 예비비로 구분하고 있고 그 기타로
일반 예비비로 방금 말씀드렸던 1% 수준의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국가나 그 시 출연 기관이 아닌 데는 재재난으로 따로 분류될 수 있는 예비비 항목이 추가로 더 있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항목이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살펴보면서 본 의원이 영어교육센터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어떤 항목으로 쓰셨나 봤더니 자체 자원을 하신 게 예비비 항목으로 쓰셨어요. 이거 예비비 항목으로 쓰실 수 있는 항목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게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 지출로 지적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항목에 있어서 자체 재원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고 지금 예비비 편성 지출 현황서를 보니까 영어교육센터 하반기 통학버스 임차비를 예비비로 지출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자체 수입 보면 2024년 1회 추경에 3억 9,400만 원 정도의 결산 잉여금 재원이 생겼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요. 그 금액에서 또 완전히 남은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 보고가 되었어요? 저희가 작년에 종합감사 때 그런 좀 지적 사항을 받아서 그 권고 사항으로 해서 그 다음 향후에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해 나가려는 시정 명령을 받았거든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의회 동의를 받는 거나 보고가 되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맞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지출에 있어서 명확해야 되고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항목에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진짜 감사 대상입니다. 어떻게 통학버스 임차비가 예비비로 해서 나갑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의회에 어떤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지. 지적받았다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예비비를 갖다 쭉 쓰면 올해도 예비비가 지금 거의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국제교류재단은 다른 재단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할 때 좀 더 신중히 써야 되는데 1회 추경에 3억 9,400이 들어왔고 2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은 됐지만 뭐 잡혀 있고 3회 추경에도 들어와 있고 4회 추경에도 예비비가 들어와 있고. 자, 신임 고문실 조성 가구 구입이 이게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이 항목도 이거 예비비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쓰는 부분이지 가구 구입이 왜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이 됩니까? 예비비는 정말 잘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단에서 예비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쓰시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참고사항이 아니고 절대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또 지적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고 지출할 때는 예비비 성격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비 이렇게 그 100분의 1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업들을 하세요. 순세계 잉여금이 있으면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충분히 펼치시고요. 성과가 없는 거는 과감히 잘라내시고 성과가 기대되고 시범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가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긴축 재정이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보고서 어떻게 의회 보고가 안 되고 이렇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네. 예, 앞으로는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82억 4천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실장님? 82억 4천에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8억 8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8천? 8천입니다. 예. 예. 예비비 얼마입니까? 9억 5,900입니다. 인지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10배가 넘으십니다. 법은 잘 알고 있어서 1%를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십니까? 이거는 저는 다른 거 말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만 갖고서도 제가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사항이에요. 너무 많이 갖고 가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피플런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궁금한 사항에 답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과 시민으로 구성된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이 이제 주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이게 몇 년째 지금 계속되는 계속 사업이죠?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고요. 지금 네.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네. 예, 아, 2022년도에는 없었나요? 그렇죠. 예,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어. 예,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2022년부터 한 줄 알고 계속 사업인데 제가 그거는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1년을 했으면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요. 몇 분이 양성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총 31명이 참가하셨습니다. 주한미군과 시민 총 31명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양성이 되면 지금 그 전문가를 통한 영상 제작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상이 제작된 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상 제작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그때 초반에 좀 초기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영상 건수는 10건 이내로 만들었고 또 팀을 짜서 구성을 하였기 때문에 제작 결과물이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결과물이 많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어떤 의도로 설명을 하셨는지 알겠고요.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교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평택의 명소인 뭐 통복시장이나 다양한 명소에서 동영상도 같이 찍어보고 또 교육을 받은 걸로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하였는데요. 작년에 미흡했던 사항을 올해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교육을 좀 추가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좀 수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 1차 받으신 분들이 심화로 교육을 더 받으시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1기에서 부족했었던 부분에 대한 심화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기 안에서 3번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요. 1기 안에서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 조금씩 그 개선되어질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지금 양성을 하신다면서요? 올해도 저희가 새로 모집을 하는 거여가지고 작년에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올해 사업은 1기 지금 현재 이번 주 토요일에 발대식이 있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를 좀 못하신 것 같습니다. 1기 피플런서 작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31명이 참석을 하셔서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으셨고 영상 제작은 팀별이나 이렇게 나눠가지고 10건 정도 하셨는데 이거를 진행하면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고 그럼 1기에 대한 심화 과정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양성을 하면 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양성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크리에이터.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2차 년도에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1차 년도에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어떤 심화 과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잡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활동하신 분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계획을 잡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 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교육을 받고 그냥 마는 거는요 강좌예요.
이거는 양성입니다. 양성이고 2천만 원에서 평택 일대 평택 시민이나 주한미군 가족 등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양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됩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1기와 2기로 나눠져서 심화 과정을 하면서 1기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2기에서 활동하는 영역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은 뭐 관광 쪽으로 갈 건지 음식 쪽으로 갈 건지 이런 컨텐츠를 잡아서 기수별로 심화 과정을 계속 시키면서 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죠. 이거는 그냥 강좌입니다. 강좌면 오래 하지 말으셔야죠. 아니면은 피플런서 주요 내용을 좀 바꾸시든지.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간의 교류 차원에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여기서는 좀 양성이라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 지적하신 양성 쪽은 그러니까 장애내에서 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저희들이 올해는 새로운 분야로 좀 교류에 치중했는데 양성이라는 분야에 좀 더 치중하려면은 장애내 나오신 분들을 좀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요. 예, 좀 더 전문가 트랙을 갖다가 하나 더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몇 분이 안 남아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진행한 사례들을 많이 보면 맨 처음에 의욕적으로 31분이 참석을 하셨다고 해도 그중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또 참여를 못 하시는 분 이러다 보면 정말 소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수라도 목적이 달성이 되면 예산은 잘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활동 자료를 활용한 평택시 및 재단 홍보라고 거창하게 문구는 쓰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재단 홍보를 하겠습니까? 심화 과정은 심화 과정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예. 선후배 1기, 2기 기수별로 해서 활동 영역이나 홍보할 수 있는 영역을 그 프로그램을 다시 좀 한번 잘 정립을 좀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항상 생각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많고 지금 축제가 어느 가수가 인기 있는 가수가 온 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이런 지역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기도 하고요.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지금 그 서부 남부 서부 북부로 나눠져 있죠. 부대가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큰 규모로 할 수 있는 행사가 지역적인 안배를 하는 바람에 이제 신장동과 팽성으로 나눠서 하게 되고 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문제점들은 항상 있죠. 근데 전체적인 행사를 보면 너무 먹거리나 아니면은 가수의 그 인지도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인 계획들을 회의에서 나온 게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아까 말씀하신 10주년 저희들 장기 평가분석, 계획 네. 예, 프로그램 할 때도 그게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 그런 축제로 그러니까 축제 저희들이 TF를 지금 따로 만들어서요. 네네. 예, 전 다른 나라에 잘 가는 축제를 어떻게 할 것도 우리 국내에도 유명한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한미 축제는 사실 평택이 가장 잘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빛나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뭐 아까 지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축제의 콘텐츠를 갖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대표이사님이 부산에서 하셨던 글로컬이에요, 그렇죠? 오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셨고 예, 제가 예. 그래서 글로컬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또 있죠.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 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그 설립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면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지금 이제 속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예. 있습니다. 뭐 예.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국가적인 차원이고 예. 우리 평택시는 평택에 맞는 글로컬한 이제 국제 교류를 해야 되는데 행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행사들에 있어서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올해도 보면 행사를 뭐 상반기에도 조금 많이 하셨고 하반기에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한미축제 같은 경우는 평택시가 대표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이게 그 입찰 1억 원 이상 현황을 보면 한 업체가 보통 이제 1년에 6건 정도를 하더라고요. 이 네. 업체가 상당히 잘 하나 봐요. 1년에 용역이 13개인데 1억 이상이 넘는 게 한 업체가 6건 이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그 심사위원 구성도 보면 객관성 있게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아요. 뒤에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소지는 없었습니까? 예, 민원은 없었고 그 업체가 계속해서 된 이유는 단독 입찰이 많았습니다. 그게 지난 저희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을 때 똑같이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엔 제가 아니었겠지만 다른 분이. 예. 근데 그게 알려진 게 별로 이제 수익성이 없다고 이렇게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별로 지원자가 없어서 그 업체랑 이제 저희들은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독 입찰이면 이제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그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번 6월 30일까지는 그럼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된 것이지 그 업체가 특별하게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별로 그래서 보니까 없는. 심사 방식이 제한 예. 평가예요. 예. 네, 제한 평가라 제가 이제 13개의 입찰 중에 6건을 했고 블라인드긴 하지만 이제 제한 평가기 때문에 어떤 심사위원들이 좀 들어오시나 하고 봤더니 잘 안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이 한미 친선 사업 중에 한국 소개 사업이 이제 6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 공연만 하지 말고 건축과 미술, 음악, 뭐 게임, 예절교육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말씀하신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 공감을 하고요. 예,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저희들이 평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문화 자산을 갖다가 총 활용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주로 하반기 사업에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미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따로 있고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비율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미에 거의 많이 치중을 했고 네. 외국인 쪽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는데 올해 이제 외국인 지원팀을 세우면서 그 분야를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은 이제 한미 쪽이 아직까지는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역할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문화 그다음에 외국인 거주가 점점 늘어나는 환경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잘 참고해 주셔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 하시고 제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